네,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추천한 것은 몇 가지 이거인데, 하여튼 우리가 이제 이 영화라는 것이 옛날에 이제 뭐 만화, 소설, 뭐 또는 뭐 이런 것이 일상, 그러니까 현실의 어떤 어려움을 좀 잊고 그 시간만이도 잊고 좀 상상의 나래를 펴서 좀 뭐 어떤 위로를 얻는다 그럴까요?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재충전 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사실 좀 굉장히 엄혹한 시기입니다. 우리한테 여러 가지 우리 역사적으로 볼 때. 그래서 지난번에는 정말 우리한테 생소한 이야기, 그러니까 지난번 그 브로크백 마운틴의 주인공들이 원래 동성애자 게이였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자관 그 동성애를 아주 직접적으로 다룬 브로크백 마운틴, 그리고 또 이제 카우보이의 그 일상. 근데 그게 뭐 잘 그려진 뭐야. 하여튼 그걸 봤고, 그래서 이제 이왕 나온 김에 이안 감독 영화를 한 번 더 보자. 그래서 이제 이안 감독이 그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상을 탔다는 것을 저는 뭐 그렇게 높이 평가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감독상을 2번 탔는데 지난번에 브로크백 마운틴하고 오늘 우리가 본 파이 이야기로 아카데미에서 감독상을 탔습니다. 그러니까 아시아 감독으로는 굉장히 드문 일이죠. 요새 와서 그 감독상, 우리는 뭐 봉준호 감독이 한 번 탔다고 아주 나라가 뒤집어졌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봤습니다. 근데 이제 오늘 그 소개드린 첫 번째 이유는 이게 원작이 있습니다. 얀 마르텔이라는 캐나다 작가입니다. 여기 이제 영화에 나오죠. 그 파이를 만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친구가 이제 소설가니까 소설 주제를 찾아 헤매다가 어떻게 그 인도의 그 퐁디셜이라고 그 지역이 좀 묘한 지역이가, 인도는 원래 영국 식민지인데 옛날에 프랑스가 진출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 지역이 퐁디셜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자라난 그 어떤 사람의 이야기 듣고 이제 찾아서 캐나다에서 만났다는 이야기인데, 그 소설이 스토리 오브 파이예요. 파이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맨 부커상이라는 상을 탔습니다. 우리나라에서도 한강이라는 소설가가 그 맨 부커상을 탔는데 그게 그렇게 뭐 엇갈리는데 하여튼 저는 그 소설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이 얀 마르텔의 파이 이야기라는 소설을 굉장히 싫어하는 편입니다.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어떤 그 알레고리거든요. 첫 번째는 이제 알레고리입니다. 소설의 이야기가 영화의 이야기 줄거리랑 거의 비슷합니다. 어떤 소설가가 소설 주제를 못 찾다가 어떤 그 묘한 이력을 가진 인도 출신의 캐나다 와서 사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, 그 사람이 동물원을 운영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캐나다 쪽으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좌초해서 나중에 그 조그만 보트 안에 리처드 파커라는 이름이 붙은 호랑이, 벵골 호랑이 둘이서 살아남아서 나중에 그런 걸 한다. 그리고 이제 또 하나 그 벵골 호랑이랑 어린 청소년이 둘 배 보트에 남아서 거의 뭐 200 몇십 일 동안 표류하다가 결국 살아남는다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리 인생 이야기죠. 첫 번째는 인생 이야기고, 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게 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주인공 파이는 종교가 셋이에요. 그래서 이제 그걸 과연 그런 그 역정, 그러니까 200 몇십 동안 바다를 표류했다면 엄청난 시련을 준 건데, 이제 신의 문제. 그리고 마지막에 보통 사람들이 놓치는 하나가 있는데, 그건 뭐냐? 마지막에 이제 그 작가가 이제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끝났는데, 원래 그 난파선이니까 그 난파선이 일본 국적의 파나마 선박인데, 나중에 그 일본 배 선박의 직원들이 찾아와요. 보험 문제 때문에. 왜냐면 그 난파선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이 파이밖에 없으니까. 근데 파이가 하는 이야기를 못 믿는 거예요. 벵골 호랑이랑 같이 있고 뭐 얼룩말이 있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중에 내가 저 호랑이를 길들여서 같이 있게 되고, 결국 지내다 보니까 나도 그렇고 쟤도 그렇고 서로 덕분에 살아남았다.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맹수 호랑이랑 같이 살았다가 그 호랑이 덕분에 나도 버티고 살았다. 그러니까 저 보험회사 직원들이 그건 말이 되는 소리요? 그랬더니 다른 버전을 내놓습니다. 아, 그거는 좋다. 그럼 그 이야기 안 믿으면 거기 원래 우리 엄마랑 아주 횡포스러운 주방장이랑 선원이 탔었는데, 그 선원이 다리가 마치 그 얼룩말이 탔었거든요. 선원이 다리가 부러져서 나중에 주방장이 선원을 죽여서 선원을 미끼를 써가지고 생선을 잡아서 우리를 먹여 살렸다. 근데 엄마가 뭐라고 화를 내니까 선원이 엄마도 죽였다. 그래서 내가 결국 그 선원을 죽이게 됐다.
그러니까 두 가지 버전 이야기를 합니다. 두 가지 보니까 어느 버전을 믿을래? 그랬더니 그 일본인 조사관들이 그래? 그럼 이제 더 이야기할 거 없네고 갔습니다. 그래서 사실 크게 세 가지 이야기입니다. 인생 역정에 대한 이야기,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알레고리로 그걸 보여줬죠. 바다에서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. 이 친구가 힌두교도 믿고 가톨릭도 믿고 이슬람도 믿거든요.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 친구의 얘기가 어디까지가 거짓말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.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그 얀 마르텔의 파이 이야기가 많이 그걸 다뤘는데, 저는 진짜 소설은 막 소설 읽으면서 막 욕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오히려 영화로 만들면, 영화는 이제 스펙타클한 장면이 있고 여기 뭐 보셨지만 바다에서 멋진 장면들, 환상적인 낭만적인 장면들이 있는데, 사실 소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. 그게 어렵죠. 바다에서 그러니까 지난번에 브로크백 마운틴이 우리 같이 보신 어떤 분이 풍경이 너무 좋았다는데, 사실 그 로키 산맥의 그건 굉장히 아주 혹독한 자연인데, 하여튼 어쨌든 그래서 이게 이제 영화라는 건 그런 환상을 주니까 밤에 머리서 하여튼 그 세 가지 주제다 우리가 생각할 만한 이야기거든요. 인생이 쉬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, 종교 문제, 저는 무신론자지만 이 두 사람 보면 부럽습니다. 독실한 기독이니까 그런 믿음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, 세 번째는 저 사람의 이야기가 진짜냐 아니냐. 물론 소설이나 영화는 다 거짓말인데,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해놓고 둘 중에 어떤 이야기가 마음에 들어.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볼 만하지 않느냐.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소설보다는 이 소설이 영화하는데 훨씬 더 성공하지 않았나. 그래서 소설도 엄청 팔렸어요. 전 세계적으로 1000만 부 이상이 팔렸어요. 그래서 제가 참 웃기네. 저는 소설도 그렇게 생각했고, 영화도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안의 명성을, 이안이 이제 그 전에 그 와우 장령으로 크게 성공하고, 헐크로도 정말 대박을 쳤죠. 그 다음에 지난번에 브로크백 마운틴은 독립영화 비슷했는데 크게 히트를 했고, 그 다음에 파이 이야기는 그 상업영화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. 그래서 그 세 가지 주제를 제가 한번 생각해 보자,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영화를